호주유학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8월 2일 월요일인데요. 점심때가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호주 의대에 대해서 자료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호주 의대에 대해서 문의도 주셨고 또 치대에 대해서도 또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호주 치대에 대해서도 제가 기왕 다루는 김에 좀 파헤쳐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호주 치대 진학 방법 파헤치기. 예, 호주 치과의사 그 아즈아 들어가 보시죠. 자, 호주 치과대학은 총 9개가 있습니다. 예, 뉴사우스웨일즈의 시드니 대학, 찰스터트 대학, 그리고 빅토리아주의 멜번 대학, 라트로브 대학. 조금 생소하시죠? 이 의과 쪽으로 조금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에요. 퀸슬랜드에는 3개가 있습니다. UQ 대학이고요. 퀸슬랜드 대학이죠. 그리피스 대학, 제임스 쿡 대학.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아들레이드 대학이 있고요. 서호주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9개가 총 있는데 그 세부적인 입학 요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의대하고 마찬가지로 치대도 크게 2개로 구분이 돼요. 치대 학사 과정으로 바로 치과의사 과정으로죠.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치대 대학원으로 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2가지가 되어 있는데 밑에 재학생 현황을 보면 이 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보다는 훨씬 적죠. 규모로 따진다 그러면 예, 뭐 한 5분의 1 정도 수준, 5분의 1도 안 되는 전체 인원으로 보면요.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한 5분의 1 정도의 학사 과정에 치대에 유학생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의대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의대는 이게 갈수록 학사 의대 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MBBS에서 MD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대학원 과정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치대 같은 경우는 DMD라고 하는데 이 의대, 그러니까 치대 대학원, 치대 대학원보다는 아직까지는 학사 과정의 인원이 꽤 좀 많다고 이렇게 비율적으로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용어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의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대부분의 이제 비슷하고요. 몇 개 이제 치대하고 관련된 용어들이 좀 있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DMD, 치대 대학원을 보통 이제 의미하고요. 뭐 DDS라고 해서 surgery라고도 하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CAT하고 ISAT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의대 학사 과정으로 들어갈 때 보통 요구하는 의대 적성 시험. 예. 그런데 이제 치대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의학 분야이기 때문에 UCAT이나 ISAT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들어갈 때는 GEMSAT, MCAT 뭐 이게 보통 이제 의대 대학원으로 들어가는데 치대도 마찬가지 이 2가지 4, 5번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DAT, CDAT 뭐 같은 개념입니다. 뭐 줄임말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CDAT는 Canadian Dental Aptitude Test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적성 시험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GEMSAT이나 MCAT처럼 좀 더 의학 관련 널리지를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미국, DAT는 이제 미국 쪽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보게 되고 CDAT는 캐나다 쪽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호주로도 같은 영어권이니까 꽤 많이 넘어오거든요. 특히 캐나다 쪽에서 물리치료,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의료 관련 전공에 들어가시면요, 의대 치대뿐만 아니라 뭐 물리치료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 들어가셔도 은근히 유학생 중에 캐나다에서 오신 학생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GPA가 보통 학점, 대학의 학점을 말하고요. 에이타는 호주 수능 점수를, 호주에서 유학생 중에 이제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학생들이나 호주 로컬 학생들이 가지는 수능 점수. 뭐 이거는 또 호주 바깥에서 공부를 해도 국제 인증을 해주는 또 고등학교 검정 시험이 있잖아요. IB라는 점수도 있고 뭐 A 레벨이라는 점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평범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국제 인증의 어떤 준하는 학력 점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호주 의대 치대로 입학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가 뭐 국제학교 같은 데를 다녀서 IB 점수가 있다든지 A 레벨 점수가 있다든지 뭐 에이타 점수가 있으면 좀 더 용이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이렇게 되니까요. 미국 수능 점수라고 하죠. SAT 점수가 있어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줄여서 보통 MMI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치대 진학 방법은 학사 과정으로 들어갈 때는 학점, 그리고 의대 적성 시험,
치대 적성 시험이라고 하죠. UCAT, ISAT. 근데 이제 의대는 거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필수로 요구하는데 치대는 요구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치대 대학원으로 갈 때는 그 적성 시험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식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예. gemset이나 MCAT이나 DAT 같은, 캐나다 같으면 CDAT죠. 그리고 이제 학점, GPA, 인터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9개 되는 치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크게 이제 학사과정으로 들어가는 치대, 대학원으로 들어가는 치대,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해놓은 게 이제 대학원으로 들어가는데, 뉴사우스웨일즈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시드니 대학이 치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학원 과정입니다. 4년 대학원 과정이고요. 닥터 오브 덴탈 메디슨이라고 이제 코스 프로그램명이 되어 있는데, 유학생하고 로컬 학생이 40명, 40명, 반반 정도로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조건은 학점이,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이니까 이제 학사를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학점이 이제 7만점에 5. 호주는 이제 이 5라고 하면 이제 High Distinction, Distinction, Credit, Pass, Fail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크레딧 정도 이상이면 5인데 이걸 굳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한국 학점으로 대입하면 B 학점이나 B 플러스 학점인데 실제로는 호주에서 크레딧 이상 5 이상 받기는 한국의 B 학점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은 한국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B 학점 이상 받으면 물론 다른 조건이 맞으면 시드니 대학에 지원을 해볼 수 있지만 합격은 좀 그렇게 해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학점이 좀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gemset은 each 섹션에 50점 이상, MCAT은 500점 이상, 그리고 DAT는 15점. DAT가 30점 만점인데 15점이면 딱 중간인데 이 점수 가지고 사실은 힘들고요. 그러나 이제 이 정도는 돼야 최소 지원 자격이 된다라는 건데 제가 요거는 시드니 대학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를 좀 먼저 한번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요. 좌측에 보시면 GPA 점수가 크레딧 이상이냐. 크레딧 안 되면 지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밑에 빨간 쪽으로 이제 놓으면 빨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이상이다. 그러면 다시 당신의 gemset이나 MCAT 이런 점수가 있는지, 이게 없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50점 이상, 각 섹션에 50점 이상의 gemset이 있느냐, 그리고 MCAT은 500점이 넘느냐, 그리고 DAT는 CDAT도 마찬가지고요. 15점 이상이 넘느냐라고 할 때만 지원을 해라. 이렇게 아예 이제 그게 안 되면 지원조차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찰스 스터트 대학으로 넘어오면 이 찰스 스터트 대학은 오렌지라고 하는요. 시드니 약간 내륙 쪽으로 한 4-5시간 정도? 5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내륙 쪽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도시인데 학사 과정이죠. 5년짜리 학사 과정이고 UCAT을 요구합니다. 근데 학사 과정인데 왜 대졸 GPA 점수가 있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치대 학사 과정으로 다시 가거든요. 치대 대학원으로도 물론 가지만 치대 학사 과정으로도 다시 가기 때문에 이 대학 졸업자들의 입학은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지원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달리 평가되니까 학점을 이렇게 요구하고요. 유학생도 한 10명 정도 뽑는데 단 이제 2022년도 내년도는 유학생을 뽑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웹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멜번 쪽에서는 멜번 대학이 시드니 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과정에 4년 과정을 주고 있고요. 모집 정원은 유학생이 한 30명, 로컬 학생이 한 66명 정도에서 토탈 한 10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을 뽑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더 깜깜입니다. GPA에 대한 마지노선도 제시하지 않고 gemset에 대한 마지노선도 제시하지 않고 DAT는 제가 여러 사이트를 뒤지다 보니까 그래도 한 20점 이상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30점 만점에 20점이면 굉장히 비교적 높은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추해서 시드니 대학의 점수도 실제로는 15점이지만 15점으로는 어림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멜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인터뷰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서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의대에 비해서는 치대가 인터뷰가 있다 하더라도 인터뷰의 비중이 확실히 낮아요. 아마 그거는 그 업무적인 특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치대는 좀 더 기술적인, 좀 더 이 뭐라 그럴까, 숙련된 어떤 그런 지식을 좀 더 요구하는 분야인 것 같고요. 물론 뭐 의대도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숙련도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요. 근데 의대는 그거하고는 조금 달리 환자 개개인하고 이렇게 좀 더 접촉하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치료하는 부분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치대가 의대에 비해서는 인터뷰 비중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직업의 특성에서도 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대 치대를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것들도 좀 참조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안 보다 보니까 더더욱 멜번대는 이 GPA나 gemset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커트라인이 참 애매하게 뭐 높아야 되겠죠. 네, 호주를 대표하는 또 치대 대학원이니까요. 그리고 비율로는요. 인터뷰를 안 보니까 GPA 학점 50%, 그 다음에 gemset 같은 이런 이제 뭐 MCAT이나 이런 점수 50%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특이하게 이 GPA 계산하는 방식이 보통 이제 학사 과정을 3년도, 호주는 3년 학사 과정이 많거든요. 근데 또 한국 같으면 대부분 학사는 4년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3년이든 4년이든 간에 첫 해는 빼고요. 마지막 학년 3년 중에 제일 마지막 졸업반 학년, 그 앞에 학년은 비중을 2를 주고요. 그리고 그 졸업으로부터 3년 앞에 있는 학년, 그러니까 4년 학사 과정이면 2학년 때죠. 2학년 때는 비율을 1로 두고 3, 4학년 때는 비율을 2를 줘서 GPA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성적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GPA 총점이 내가 뭐 7만점에 5다 이렇게 하면 5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멜번 대학에서는 이거를 계산해서 뒤쪽 학년일수록 비중을 더 높이, 뒤쪽 학년일수록 이제 좀 더 앞에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좀 포괄적인 개론 과목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이 계산법도 실제로 이거는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의 웹사이트를 잘 보시면 이런 식의 계산을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GPA하고 실제 자기의 계산 GPA하고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자, 라트로브 대학은 치대로 본격적으로 이 학사 과정으로 모집한 거는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관련 자료도 아직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웹사이트에는 에이타 99점. 보통 이제 호주에서 뭐 의대 치대를 간다라고 하면 이 호주 수능 시험은 다 99점을 넘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뭐 인지를 하거든요. 뭐 의대 같은 건 거의 만점에 버금갈 정도로 돼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퀸슬랜드 대표적으로 또 유학생을 좀 비교적 많이 뽑는 치과 학사 과정인데요. 5년 과정이고 여기는 6캣만, 로컬 학생들만 6캣을 봅니다. 유학생은 6캣을 보지 않고요. 유학생이 42명, 로컬 학생이 31명 이렇게 뽑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이 탑 10%, 그리고 대학이면 학점 4에 3.7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예. 뭐 한국으로 치면 A 학점 이상은 다 받아야 될 거예요. 보통 한국이 4.5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4는 다 넘어야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년에 2번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라운드 1, 라운드 2를 거쳐서 3월과 9월에 각각 합격자를 발표하고요.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보통 이 에이타라는 성적이 12월 달에 나오니까 그러면 12월이나 1월 그 사이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임스 쿡 대학이라고요. 의대도 그렇고 치대도 그렇고 건물들도 굉장히 신식이고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방문을 했었는데 아주 시설들이 잘 돼 있는 그런 대학인데, 케언즈 쪽이라고요. 좀 아주 북부 퀸슬랜드, 그러니까 좀 1년 내내 뭐 여름인 그런 도시예요. 특히 이 JCU 대학이 호주 치대 중에서는요, 취업률이 또 제일 높은 대학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유학생을 한 15명 정도 뽑고요. 그리고 의대하고 마찬가지로 이 제임스 쿡 대학은 뭐 의대 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UCAT이라든지 뭐 ISAT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시험에 만족할 만한 성적을 UCAT이나 ISAT에서 확보를 하기 힘든 학생들은 또 제임스 쿡 대학을 그게 안 보니까, 그죠? 다만 이제 성적이 좀 더 좋으면 제임스 쿡 대학을 노려볼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또 인지도가 꽤 높죠. 그리피스 대학이라고요. 여기도 이제 의대도 운영을 하고 치대도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보통 이제 의대를 치대를 학사 3년에 석사 2년을 붙여서 보통 의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치대인데 그리피스 대학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체 과정은 5년인데 마치게 되면 이제 학사와 석사학위까지 이렇게 마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UCAS를 보게 되는데 성적은 더 높은 점수를 요구를 하죠. 여기는 좀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받겠다라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합격선에 다다를 수 있는 현실적인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성적은 탑 6% 이내, 그리고 대학 졸업자들은 4점을 기준으로 하면 3.1 이상, 4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5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율로는 UCAT 비율이 낮아요. 20%. 그리고 인터뷰가 40%, 아카데믹이, 그러니까 성적이 40%.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치대에 비해서는 인터뷰 비중이 이 그리피스 대학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감안을 조금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서호주에 있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은 4년 과정에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요. 유학생은 ISAT를 요구합니다. 로컬 학생은 UCAS를 요구하고요. 학사 지원 시에는 에이타가 보통 호주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수능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로컬 학생은 99점, 유학생은 최소 96점 이상은 돼야 지원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gem셋이나 MCAT이나 뭐 DAT 점수가 있다 그러면 이 비율을 1, 그리고 학점을 또 1, 7에 5.5 이상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또 인터뷰에 대한 비율도 1, 그래서 1대 1대 1 비율로 뽑게 되고요. 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의대를 보면 의대는 gem셋을 55점을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치대는 50점을 요구하는 걸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아마도 이런 대학원으로 들어갈 때 이 gem셋이나 혹은 학사과정으로 들어갈 때 UCAT이나 ISAT에서 그 요구하는 합격선에 준하는 어떤 그 점수가 그래도 치대가 의대보다는 조금 이렇게 낮지 않을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치대 같은 경우는 학사 5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UCAT만 요구하고요. 유학생은 좀 인원이 적습니다. 7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명확하게 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에이타는 90점 이상, IB는 34점, SAT는 1410점 이상이 되면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론 합격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아인스버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 아델레이드 대학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아인스버리 칼리지라고 하는데 이 아인스버리 칼리지가 1년 동안 12학년, 그러니까 고3 과정을, 고3을 마치고도 입학할 수 있지만 11학년만 마치고도 이 아인스버리 파운데이션 과정은 입학할 수 있거든요. 한국이든 호주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11학년까지 마치고 성적이 좀 괜찮다. 뭐 이 파운데이션 자체의 입학 조건은 까다롭진 않아요. 뭐 중간 살짝 못 미쳐도 이 파운데이션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고3을 하지 않고 고3을 대신해서 이 12학년 과정을 열심히 잘 마치면 이게 500점 만점인데 412점 이상이 되면 치대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거든요.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도 412점 이상이 되면 진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요건 제가 뒤에 좀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아델레이드 대학은 입학 진행 과정을 9단계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프리 퀴즈 서브젝이라고 해서 이제 5년 학사 과정이니까 고등학교에 반드시 이 과목은 선제적으로 이수를 했어야만 지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선제 과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프리 퀴즈라고 하는데 매스 수학 과목에 보면요. 보통 호주는 이제 수학 과목이 단계별로 부르는 용어가 다 달라요. 제일 높은 고차원 수학을 매스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 게 이제 메스드라고 하고, 뭐 퀸슬랜드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뭐 제네럴 매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고차원 메스드나 스페셜리스트 매스 또는 케미스트리나 피직스 요 과목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차원 매스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리고 바이올로지나 지오그래피, 케미스트리, 피직스 요 과목 중에 또 하나를 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차원 매스랑 뭐 화학 과목 정도 하나만 하면 이건 충족이 되는 겁니다. 뭐 고차원 매스랑 뭐 물리나 생물을 해도 충족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호주에서 하이스쿨 다니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이과 수학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아카데믹 성적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타 같은 경우는 뭐 96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게 충족이 되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IELTS 7.0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가 충족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UCAT이라고 하는 뭐 의대 치대 적성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5월 달까지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접수를 해놓고 그런 이후에 이제 비로소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해라, 지원서를 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지원서를 내면, 그리고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이 UCAT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면 그 성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성적은 보통 대학으로 바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적을 바탕으로 일부 선별해서 이제 인터뷰 기회를 주게 되고, 인터뷰에 통과하면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수순이죠. 자, 그리고 퀸슬랜드 대학의 치대에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이죠. 실제 입학한 학생들의 상황을 조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실제 입학한 학생들의 에이타 호주 수능 점수가 전부 만점이죠. 99.95. 네. 근데 여기 이제 어드저스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보너스 점수예요. 보너스 점수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에이타 성적만 가지고 보면 제일 높은 건 당연히 이제 에이타 만점 받고 이제 치대로 들어간 학생도 있고요. 가장 낮은 거는 95.45인데도 다른 보너스 점수를 받아서 99.95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너스 점수를 포함할지언정 어쨌든 99.95 만점을 받아야만 이 치대에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보너스 점수는 총 5점까지 주어지는데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 메이저 언어들 중에 다른 외국어를 선택하면 하이스쿨 때 추가 2점을 주고요. 그리고 고차원 수학, 고차원 수학을 선택하게 되면 또 추가 2점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고등학교에 좀 스페셜하게 고등학교에서 대학 과정을 일부 이수하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는 하이스쿨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라고 하면 또 1점을 더 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총 5점까지 맥시멈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IB 공부를 했던 학생들도 물론 해당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선발됐던 그 세부 인원을 보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 학점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이 전체 73명 중에 6명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학생인데, 아까 보셨듯이 뭐 에이타 점수를 가지고 보너스 점수를 포함해서 입학한 학생이 전체 23명. 그리고 무슨 뭐 경력 사항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보통 호주 대학에 들어갈 때 이제 성적 말고 경력 같은 게 또 추가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로 이 치대에 들어가는 인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직업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들어가고 이런 것도 이 치대 특성상 받아주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학생이 42명 뽑았고 총 그래서 73명을 이렇게 뽑았었는데, 어쨌든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위주로 선발을 했고 에이타 성적이 높은 위주로 선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SAT랑 UCAT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난 의대편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의대편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어요. ISAT 같은 경우 200점 만점인데 적어도 한 180점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요. UCAT 같은 경우 3600점인데 2600점 이상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gemset, 이건 이제 대학원에 들어갈 때, 치대 대학원, 의대 대학원에 들어갈 때 많은 학교들이 이제 요구하는데, 이건 보통 이제 3월 중에 시험을 한번 보고 9월 중에 한번 시험을 볼 수 있는데, 100점 만점에 적어도 61점 정도는 넘어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자, 새로운 그 DAT, 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DAT,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쪽 학생들을 말하는데, 이것도 30점인데 만점이 17.5점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인스버리의 파운데이션 대해서 제가 조금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12학년을 대신해서, 물론 고3을 마치고도 들어갈 수 있고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마치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에서도 중간 이상만 성적을 유지하면 이 파운데이션 과정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은 또 호주에서는 12학년 마친 성적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줍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500점 만점인데요. 내가 졸업할 당시에 몇 점이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 몇 점 가지고는 꼭 아델레이드 대학이 아니라도 호주에 있는 모든 대학의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물론 아델레이드 대학의 파운데이션이니까 아델레이드 대학이랑 또 남호주에 있는 남호주 대학,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이죠. 혹은 아들레이드에 있는 플린더스 대학, 이런 아들레이드 쪽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때 좀 더 포지티브하게 봐주긴 하는데, 그러나 이 아인스버리라고 하는 아들레이드 대학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치면 호주 전역에 있는 모든 대학으로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보면요, 500점 만점에 뭐 예를 들어서 회계학과는 360점이면 진학이 되고요.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이제 치대 같은 경우는 412점 이상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법대 같은 경우는 396점 이상이 되면, 또 아들레이드 법대도 꽤 호주에서는 인지도가 높거든요. 지원할 수가 있고요. 입학이 되고요.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도 똑같이 412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유캣이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보통 호주 학생들은 유캣 같은 경우도 한 1년 전부터 의대 치대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여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뭐 학원이라고 봐야죠. 온라인상의 학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구글링 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유캣 ANZ 이렇게 치면, 유캣이 보통 영국에서도 치니까 유캣 ANZ 이렇게 치면 쭉 사이트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유캣 점수를,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좀 힘들고, 에이타 점수를 높이 확보하기, IB 점수를 높이 확보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면,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의대 치대에 관심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그런 학생들은 충분히 500점 만점에 412점이면요, 충분히 뭐 무슨 이렇게 정말 뭐 하늘같이 높은 그런 수준의 점수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점수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호투박이 조언은요, 이게 의대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의대 입학보다는 치대가 조금 낮아도 입학의 여지는 있다. 그리고 인터뷰의 비중이 의대보다는 좀 비교적 낮다,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래도 에이타로는 적어도 유학생일지라도 95점 이상, IB 37점 이상, A레벨 13점 이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치대 경쟁률도 뭐 50명 정도 뽑는다 그러면 한 1000명 이상이 지원한다니까, 뭐 20대 1 이상의, 의대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의대랑 치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지난번에 제가 한 2주 됐나요? 2주 전에 의대에 대해서 이렇게 1, 2편 나눠서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게 문의를 주실 때는 제가 밑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적어도 자녀의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 되는지를 주셔야 돼요. 그냥 그런 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뭐 뉴질랜드에 있는, 지금 자녀가 뉴질랜드에서 지금 고3인데 유학생 신분으로 호주 의대 치대를 가고자 하는데 입학 기준이 어떻게 되냐? 아니, 그 학생의 자료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건 학교 웹사이트를 각각 살펴보면 기본적인 안내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좀 세부적인 고등학교 때 성적 자료 같은 것들을 주셔야, 혹은 뭐 의대 치대 대학원으로 간다 그러면 대학교 때 성적 자료를 정확하게 좀 주셔야 제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뭐 이런 학과 성적이라고 그러면, 학과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 그러면 학과 성적이 비중이 높은 대학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 것이고, 유액이나 ISAT 점수 같은 걸 잘 받은 학생이라고 하면 그 점수를, 그 보통 2년까지는 유효하거든요. 작년에 그 시험을 쳤는데 성적을 잘 받았다, 그럼 그 비중이 높은 대학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뭐 UCAT이나 ISAT 같은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걸 요구하지 않는 대학으로 또 지원하는 게 나을 것이고, 또 인터뷰는 또 어떤 대학이, 뭐 인터뷰는 아예 없기도 하고 하거든요. 멜번 대학 같은 건 아까 없었잖아요. 그럼 또 그걸 감안해서 또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 또 많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대 치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